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천공 스승님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네, 특히 요즘 뭐 선택적 모병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맞물려서 왜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좀 망설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군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스승님의 관점을 담은 자료들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현재 그 징병제 문제하고 또 미래 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라던가 사회 변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군대가 아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스승님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이걸 군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딱 짚으시더라고요. 아, 발전 부족이요? 네. 요즘 젊은 세대는 뭐랄까 지식인으로 컸는데 군대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 뭐 예를 들면 연병장에서 기합 주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거죠. 음. 아, 여기는 나를 발전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냥 희생시키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이 좀 강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는데 과거처럼 그냥 의무로 끌고 가던 시대랑 지금처럼 이제 개개인 역량이 중요해진 이 지식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네. 스승님 관점은 이런 지식인들이 군에 왔을 때 뭔가 자기 역량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소위 사람이 성장하는 군대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복무 기피가 심해진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결국 군대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갔다. 뭐 이런 비판이네요. 질적 성장을 못했다는. 그래서는 첨단이라는 말을 엄청 강조하시던데요. 네, 첨단. 더 이상 뭐 보병이 기어다니면서 전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버튼 조작이니 시뮬레이션, 무인기, 뭐 무인 탱크 이런 걸 언급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그 핵심은 사람의 희생, 이걸 최소화하자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아, 인명피해 최소화. 그렇죠. 자료를 보면 병력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전투를 대신하는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로봇이요? 네, 예를 들어 뭐 총알도 막아내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부대가 위험한 최전방을 딱 맞는다면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도 인명 손실 없이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뭐 장비 몇 개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스승님이 미래 군대의 역할을 그냥 북한하고 싸우는 거에만 딱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점이 좀 특별했죠. 군대를 국제사회의 지도자군, 심지어 인류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남북 관계도 결국에는 손잡고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음. 이걸 스승님은 천지공사라는 표현까지 쓰시던데 이게 뭐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거대한 작업,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국방 이야기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 이걸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분단 극복, 이걸 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군대. 그런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인 거죠. 세계 평화요? 네, 그러려면 전투 기술만 연마할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 그리고 인성 함양, 이걸 군 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세요. 아, 인성교육. 그렇죠. 군 복무 경험이 그냥 의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돕고 또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근데 요즘 군인 월급 올린다 뭐 이런 보상 강화 논의가 많잖아요. 스승님은 이 부분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네. 돈으로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건 그들을 졸보, 그러니까 좀 나약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이 지점에서 스승님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군후 복무 자체가 주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이라던가 인성함양,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네, 군대가 젊은이들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뭐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는 해결 안 된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막 여러 논의가 오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스승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 현재 상황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그리고 일종의 정리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조언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뭐 당장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좀 내실을 다지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죠. 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뭐 이런 믿음이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본 천공 스승님의 주장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단순한 전투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인성 함양을 돕는 그런 국제적인 리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군 복무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또 지금의 이런 혼란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죠? 네, 상당히 근본적인 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무기 체계를 바꾸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군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군복무 경험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려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요, 군대가 스승님의 주장처럼 전투 훈련만큼이나 인성 함양, 그리고 첨단 기술 습득, 여기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실제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가 군 복무 경험자나 제대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